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탐구하는 미탐TV입니다. 이 코너는 미주은TV와 제휴해서 동시에 송출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을 같이 한번 또 분석해보고 데이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좋을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룰 기업은 저희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입니다. 쉽게 하면 고속으로 뭔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그런 포트라든지 스위치라든지 뭐 이더넷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점점 AI가 발달하고 있고 AI 빅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대용량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처리를 좀 해야 되는 상태가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고속 데이터 센터였다면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로 바뀌고 있고 새로 만드는 것들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속으로 오고 가는 데이터들을 막힘없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체되거나 적체되는 형상 없이 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AI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하실 때에 AI 반도체나 이런 회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장비 관련된 기업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가 흐름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최고가 대비해서는 반토막이 좀 났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조정을 지수가 받을 때 빠졌다가 지금 빠르게 지금 올라와서 지금 60달러대까지 떨어져 있던, 그러니까 60달러까지 떨어져 있던 기업이 이제 한 90달러대 중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또 더 갈 수 있을지 이런 건 결국은 향후 실적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너에서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세 가지 관점에서 보는 방법을 데이터에 따라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량 기업이냐, 향후 예상 실적 어떠냐, 두 번째 싸냐 비싸냐, 세 번째 그래서 살 타이밍이냐, 매국 그러니까 수급 분석 관련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데이터에 따라서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우량 기업이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86점 전체 미국 기업들 중에서 상위 0.48%에 속하는 초우량주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분석이 거의 필요 없어요. 단지 좀 아쉬운 점은 여기 보시면 미래 성장성이 이제 한 40점이다. 다른 기업에 비하면 그러니까 일반 미국 기업에 비하면 중간 정도는 되긴 합니다만은 막 80점 이런 것보다는 낮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합 점수가 상당히 높은 이런 형태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기업의 중요한 포인트 한 두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보통은 이제 제가 우량주 이런 기업 분석할 때, 종목 발굴할 때 이런 스토리는 잘 다루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스토리 다루고 있는 기업들은 기사로도 워낙 많이 있고 또 다루는 유튜브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주로 데이터에 기반한 내용들만 좀 덤덤하게 이렇게 좀 짚어드리는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좀 비즈니스가 구조가 어려울 수 있어서 그 부분만 조금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게 점점 더 많아지면서 고속으로 처리해야 되는 이런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고속 데이터 센터의 이제 스위칭 시장과 관련된 점유율을 보면 여기가 시스코하고 지금 붙어 있는 같은 이제 시장인데 시스코 점유율을 먹어가면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지금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이 시장, 그러니까 10GB 쪽에 이상 되는 시장에서는 점유율을 지금 역전했던 이제 상황이고요. 이더넷 관련된 포트 수 점유율로 봤을 때도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43%로 상당히 빠르게 성장해서 이 시장에서 되게 주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장표가 좀 중요한데, 저희가 아까 이제 10GB 이하,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장표들이 뭐 20기가, 100기가, 200기가, 뭐 400기가, 800기가 하잖아요. AI 빅데이터 센터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요 200기가, 400기가, 800기가 요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장이 대부분을 다 차지할 거기 때문에 요 점유율들이 어떻게 가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제 우리가 2025년도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점점 가면 갈수록 200기가, 400기가, 800기가 요 기가에 대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고 선도하는 기업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요 시장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 그래서 성장주로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좀 같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량 기업이냐? 뭐 거의 볼 거 없이 그냥 일직선으로 나타나 거의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호황 불황 없이 그냥 꾸준히 성장했던 기업으로 나타나서 뭐 볼 게 거의 없는 정도 수준으로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률을 보면 42% 달성했으니까 엄청난 고마진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낮은 영업이익률에서 이때 잠깐 이제 코로나 때 꺾인 이유를 제외하고 나면 상당히 고마진 기업이니까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세 번째가 이런 장비를 만드는 제조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회전일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조립해서 판매할 때까지 걸리는 날짜거든요. 매출채권 회전일수는 그 판매한 게 현금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날짜고, 그래서 재고가 있는 기업들은 이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치가 매우 높다 이거보다는 과거 대비해서 높으냐 낮으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 그 재무제표 초보자 뭐 미주초나 뭐 이런 또는 저희 미탐TV에서 다루고 있는 코너들을 통해서 조금은 재무제표 관련된 공부들을 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재고자산 회전일수는 절대치보다는 과거 대비해서 보시는 게 좋다. 일단 요걸 이해하시고, 여기도 보시면 재고자산 회전일수 이게 큰 톡의 변동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이 호황일 때는 여기가 이렇게 낮아지는 코스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실적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캐시플로우도 좋아지고 수익도 좋아질 거예요. 반대로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아질 때는 뭔가 팔리는 속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고요. 최근에 보면 다시 2023년도부터 연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쭉 지금 빠지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의 캐시플로우가 훨씬 더 좋고 잘 들어오고 잘 팔리고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분기 단위로 체크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꼭 재고자산 회전일수를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차트들은 초이스탁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프리미엄 회원 아니더라도 무료 회원들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회원들은 그 외에 뭐 매매 신호라든지 밸류에이션까지 다 보실 수 있는 거고요. 현금 흐름표로 보면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파란색 차트인데 이게 완전 거의 일직선으로 거의 그러니까 45도 각도로 거의 발사하는 수준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나면 우량주 조건이거든요. 현금 흐름표로 본. 그래서 되게 많이 좋다. 그리고 이 회사 보시면 투자활동을 이렇게 늘려가고 있다. 투자활동이라는 게 대부분 다 뭐냐면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해요. 보통 유형자산 투자, 뭐 서버를 증설한다 이런 것들 다 필요한 거고, 그다음 공장을 증설을 해야지 더 많이 생산할 거고, 그걸 통해서 많은 캐시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 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체크해야 될 거는 재고자산 회전일수를 분기별로 체크하면서 혹시라도 얘가 더 안 팔리는 구간에 들어가지 않는지 그걸 좀 면밀히 보실 필요는 있겠다. 그 다음에 예상 실적을 좀 살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보면 주가를 보면 2023년도부터 거의 큰 변동 없이 올랐어요. 그리고 2024년도 말에 지수가 빠지면서 처음으로 유리하게 급락이라는 조정을 이제 받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꾸준히 올랐고, 그 다음에 EPS도 보면 이렇게 향후 EPS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 오를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주가가 이제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주가하고 EPS 차트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이 점선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는 EPS를 후행하는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향후의 EPS와 EPS의 성장률이 더 올라가는지 감소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도했던 주가 급락이 지금은 반등해 있는데 향후의 주가도 역시 이 점선을 따라 움직일 텐데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지는 결국 밸류에이션하고 수급이 영향을 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숫자를 좀 살펴볼게요. 숫자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19, 18, 18%니까 매출액 성장률로 보면 제조업치고는 상당히 빠른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EPS 성장률이 올해는 9%, 그 다음에 내년에는 17%, 22%니까 요 성장률이 2025년도 예상으로만 봤을 때는 성장률이 꺾이니까 주가가 가기는 되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고속 성장주로 이 회사가 성장을 많이 했고 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2024년도 말부터 이제 올해 4월, 5월까지 주가 많이 빠진 이유는 지수 조정도 있지만 지수 조정에 비해 많이 빠진 이유가 이 2025년도의 실적들이 반영이 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2025년도 말하고 2026년도 실적을 보면서 투자해야 되는 구간에 이미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2025년과 2026년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연평균 매출액은 18% 정도 성장하고 EPS 성장률은 내년도에 17%니까 더 개선된다라는 포인트에서 시장의 센티멘털이 훨씬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후년도에는 22%니까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장성의 점수도 아까 40점이었지만 이것도 회복이 되겠지만 시장의 센티멘털이나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센서스나
또는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의견들도 향후에는 조금 더 우호적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매우 고평가죠. 매우 고평가고, 그리고 요 밑에 시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적정가 이하로 떨어지면서 저평가로 처음 진입한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보면 주식으로는 사기 되게 좋은 시점인 거죠. 왜냐면 이게 과거에도 저평가였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이런 시점에선 사기에는 되게 겁나거든요. 물론 사더라도 더 올랐을 수는 있죠. 근데 이때 이익을 실현하지 않으면 그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사거나 또는 팔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기다렸다 사는 기회를 주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평가였고 지금은 적정가와 고평가 사이에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정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사이트로 이동해서 실제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현재 상황이랑 이런 것들을 좀 마지막으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95달러니까 100달러를 돌파하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매수 신호는 지금 보유 신호입니다. 매수 신호가 이미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87달러에 5월 9일 날 나왔고 저희가 한 2주 전 정도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지금은 한 9.6%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보면 누적 수익률이 97%니까 신호를 되게 잘 맞춘 케이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손절도 한 케이스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번 수익을 맞추면 잘 맞추는 형태의 패턴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서 보셨을 때 누적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이 종목을 잘 추적해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들도 잘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이렇게 보면 이 올라가는 시점에 매도한 다음에 안 샀죠. 이게 빠지면서도 안 샀고 이때가 저평가했는데도 안 산 거죠. 왜냐하면 저평가를 하더라도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확실히 수급이 턴했다라고 판단되는 날 이제 매수 가격이 나와서 지금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요거 종목 진단 점수는 다 똑같고 스마트 스코어로 봤을 때도 EMA 차트로 봤을 때도 네, 5일선이 61선을, 그러니까 21선 뚫는 단기가 여기도 발생했고, 중기 신호로 봤을 때는 이때 발생한 거죠. 5월 16일 정도에 중기적으로도 좀 이제 발생을 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이제 121선이 90달러고, 지금 현재 주가가 95달러니까, 이거를 유지하면 아마 121선도 61선이 따라 올라와서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수급상으로 매도된 시점 이후에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거죠. 거의 한 3개월 만에 이제 변화가 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아까 성장주나 이런 것들 발굴할 때 좋은 종목들은 밑에 있는 이런 레시피들을 좀 활용하시면 성장주들을 이렇게 좀 빠르게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너의 취지를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종목을 지금 추천해 드린 게 아니라 이런 신호들이 나온 종목들을 우량주냐 밸류에이션 수급 이 세 가지를 보는 거고 최종 나온 게 AI 매매 신호니까 그거를 참고하셔도 좋고요. 나는 매매 신호가 아직은 그냥 관망이라고 하는 건 사지 말고 그냥 가만 지켜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이지만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도 저평가돼서 나 사고 싶은데 하는 기업들을 발굴할 때 그 형태대로 보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수급상으로도 사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매매 신호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개인이 판단해서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매매 신호가 100%를 다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 데이터 시스템이랑 매매 신호를 더 뛰어넘어서 하시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시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